NBA 국정원이 그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에 광고하는 광고주까지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작성한 문건인데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에서 방송사의 행정을 제재할 것, 그리고 경영진의 주의를 환기할 것 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찍어내기를 자행한 거죠. 네. 퇴출 시기까지 정해놨다고요. 뭐 4월 김미화. 살생부야? 네, 살생부. 뭐 7월 김여진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드셨던 분들이 뭐 김미화, 손석희, 김규리, 김장훈, 윤도현, 신해철 등등등. 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몇몇이 이제 바른말 하기로 소문 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분들이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언론에서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줄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연예인 건전화 사업 TF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야, 진짜 옛날 냄새 난다. 오, 새마을운동 냄새 나지 않아? 건전화 사업이라뇨.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제재를 가해라, 뭐 조금 덜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묵묵히 압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하차를 시켜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되게 머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 4월에 누구, 7월에 누구.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똑같이 하차를 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 여론 공작도 그 합성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논란이 될 것 같은 이슈나 루머 같은 거를 미리 생성을 해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딱 터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김구라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 막말 동영상 같은 거를 국정원 측에서 딱 뭔가 적절한 시기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김장훈도 거짓 기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딱 일부러 진짜 딱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것 같은 그런 정말 살상부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재를 받았던 연예인들 중에 이제 의뢰인분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같은 경우도 MBC 쪽에 시사 프로를 진행을 하셨다가 네. 이번에 이제 TBS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원래 당연히 거기 있었다가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내려온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어준이 무슨 공중파냐고 그런 댓글도 살짝 돌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나온 문건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찍어낼 때 그 방법 자체가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TV 프로에 나오지 못하게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를 지원하는 그 광고주나 방송사 간부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일단 얘기를 넣고, 그런 거를 안 듣는다 그러면은 포용 불가 연예인이라는 걸로 낙인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런 포용 불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일단은 무대응을 기본으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는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 간접적으로 점점점 분량을 줄인대요. 네. 그래서 말할 기회를 계속 없애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차되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해서 하차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그렇죠. 없어서. 편집을 그렇지 가지고 않나. 이제 장난치는 거네. 네.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인 공격 기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다는 거가 드러나고, 네.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치밀하고, 이렇게까지 개인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근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방송사 관계자들과의 협치? 협업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갑자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막 갑자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받아 적어놨다가 그걸 이렇게 정부 쪽으로 올리고 뭐 그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일단은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가 방송에서 차지하는 수입적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렇죠. 끼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주들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광고주들도
제작자들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럼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올곧은 제작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양심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방송 제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권력의 구미에 맞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되게 막 본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편집 이런 거에 놀아나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을 하는 관계자분들은 다 그런 정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행적을 뭔가 생각해보게 되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본보기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막, 너무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본보기를 보면서, 특히 김재동 씨도 그 연예계에서 항상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극구 이렇게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막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김재동 씨를 다시 봐서 좋기도 했겠지만, 또 막상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나도 잘못 말하면은 저렇게 방송도 못 나오고 저렇게 한 번 간간히 저렇게 해야만 얼굴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라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연예인 건전화 사업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그리고 얘들은 TF 되게 좋아해. 연예인 건전화 사업 TF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 그놈의 거고. TF.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진짜 위기였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MB 정권 초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폐악질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다라고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탄압을 했었던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MB가 자꾸 헛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만 이건 퇴행적인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보복, 퇴행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정치보복의 희생양인 양 그런 식으로 정치보복은 자기가 해놓고. 네. 그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진석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뒤가 구리지. 왜냐면 MB 때 청와대에서 요직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뒤가 구리니까 그런 식으로 더 그래서 더 개같이 짖는군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지. 개는 개다운 거지. 주인을 위해서. 네. MB가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한다. 진짜요?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 봤었는데 공감이 굉장히 갔었는데요. 왜 지금 NBA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사들이 터져 나오는데 기자들은 왜 NBA의 테니스 라켓이 무슨 브랜드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보도하지 않느냐. 네,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집까지 찾아가고. 진짜로 모욕 줬죠. 네. 언론들이 완전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정도로 너무 심하게 사람을 몰아갔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때 매일 11시에서 이제 한 12시 정도 되면 항상 노무현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 관련된 것들이 항상 그 톱뉴스로 막 속보로 막 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할 짓 없는 인간들이. 진짜 할 짓 없다. 진짜 할 짓 정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정말로 당해보고 싶으면은 네. 그런 걸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렇죠. MB가 MB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뭐 다 똑같아요. 이재호, 홍준표, 정진석 그 인간들 입에서 어떻게 감히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정치 보복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정치 보복이네. 그리고 홍준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권양숙 여사를 또 뇌물죄로 그 미친 새끼 같아. 이 정도 이쯤 되면은 그건 이제 사악한 것도 사악한 건데 그냥 미친 놈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네. 뭐 사실 뭐 정신병 중에 그런 게 있긴 하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보면은 피해망상이라고. 네. 네. 그 홍준표는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타켓을 그렇게 설정해서 잡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은연중에라도 본인이 그게 먹히지 않을 걸 아니까 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정식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그냥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네. 같이 쌓여져가지고 같이 이제 책임을 질 상황이 되니까 네. 미리부터 겁이 나고 그렇다고 내가 전에 지시를 했던 사람을 미리 까발리자니 후환이 두렵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눈치 받아서 게임. 정신병이구나. 네, 눈치 게임 중이구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진석이가 저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재호도 그렇잖아. 이재호 요즘 늘 푸르당당당인가 그거 만들었는데. 당당당.
늘 푸는 한국당인가 뭐 만들었잖아요, 이재호. 그래가지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근데 의미 없잖아. 네. 뭐 몇 프로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전형적인 MB맨 아닙니까? 변절자이고. 근데 그 사람도 한 목소리 내는 거 보니까 방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거지 이제. 불안한 거야. 뭐라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MB 국정원은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바빴겠어요. 네. 이거 하느라고 안보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 그렇죠. 네. 권력의 찌끄레미를 주워 먹기 위해서 국정원이 소리 없는 헌신을 특정 권력에게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국정원 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정원이 진짜 제대로 개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를 지원하는 그 광고주나 방송사 간부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일단 얘기를 넣고 그런 거를 안 듣는다 그러면은 포용 불가 연예인이라는 걸로 낙인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런 포용 불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일단은 무대응을 기본으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는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 간접적으로 점점점 분량을 줄인대요. 네. 그래서 말할 기회를 계속 없애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차되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해서 하차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그렇죠. 없어서. 편집을 그렇지 가지고 않나. 이제 장난치는 거네. 네.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인 공격 기법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줄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연예인 건전화 사업 TF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야, 진짜 옛날 냄새 난다. 오, 새마을운동 냄새 나지 않아? 건전화 사업이라뇨.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아 그냥 뭐 제재를 가해라 뭐 조금 덜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묵묵히 압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하차를 시켜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되게 머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 4월에 누구 7월에 누구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똑같이 하차를 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 여론 공작도 그 합성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논란이 될 것 같은 이슈나 루머 같은 거를 미리 생성을 해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딱 터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김구라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 막말 동영상 같은 거를 NBA 국정원이 그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에 광고하는 광고주까지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작성한 문건인데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에서 방송사의 행정을 제재할 것 그리고 경영진의 주의를 환기할 것 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찍어내기를 자행한 거죠. 네. 퇴출 시기까지 정해놨다고요. 뭐 4월 김미화. 살생부야? 네, 살생부. 뭐 7월 김여진 이런 식으로 아.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드셨던 분들이 뭐 김미화, 손석희, 김유리, 김장훈, 윤도현, 신해철 등등등. 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몇몇이 이제 바른말 하기로 소문 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분들이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다는 거가 드러나고 네.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치밀하고 이렇게까지 개인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근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방송사 관계자들과의 협업, 협치? 협업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갑자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막 갑자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받아 적어놨다가 그걸 이렇게 정부 쪽으로 올리고 뭐 그런 국정원 측에서 딱 뭔가 적절한 시기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김장훈도 거짓 기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딱 일부러 진짜 딱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것 같은 그런 정말 살상부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대를 받았던 연예인들 중에 이제 의외인 분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같은 경우도 MBC 쪽에 시사 프로를 진행을 하셨다가 네. 이번에 이제 TBS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원래 당연히 거기 있었다가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내려온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김어준이 무슨 공중파냐고 그런 댓글도 살짝 돌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나온 문건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찍어낼 때 그 방법 자체가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TV 프로에 나오지 못하게 그냥